한사필님은 다들 잘 깔으셨는지요? 지금 비가 잠깐 내렸고요. 이제 서리가 내리는 지역도 있을 텐데 착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과가 착색기다. 색깔이 이거 꼭 빨간색으로 할까요? 네. 착색이 돼야 되니까. 착색기가 되었을 때 비가 내리는 거는 뭐 좋은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토양에 질소가 있거든요. 이 질소가 흡수가 돼요. 그래서 사과라는 게 우리 생각에 지금 요만큼 커져 있어요. 여기에서 색깔이 나려면 더 이상은 크지 않아야겠다라는 자체적인 판단을 해야 색이 나거든요. 사과가 점점 크고 있는데 색이 난다 그러면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건 열에 노출이 됐거나 속에 과신 곰팡이가 있어서 혹은 뭐 탄저가 걸려서 새가 쪼아서 나무 전체에 불안병이나 혹은 뭐 흰날개 무늬병 이런 게 있어서 스트레스 상황이면 사과가 커지다가도 색이 날 수 있는데 이제 붉은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과가 어느 정도 다 크고 90% 정도 다 크고 나야 이제 더 이상 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색이 나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안 크려면 이 질소의 흡수를 억제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뿌리에서 흡수하는 뿌리, 흡수근에서도 잘 흡수를 하지 않고요. 능동적인 흡수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는 질소 흡수가 안 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토양 지표면 층에 질소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흡수가 조금 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열과가 나거나 색이 나다가 좀 덮이는 경우인데요. 지금 비가 내리면 이제는 뿌리에 지금이 10월 19일, 10월 20일 이런 10월 하순으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은 뿌리가 무엇인가를 흡수하거나 하는 행위 자체가 잘 안 일어납니다. 저장되어 있던 것들을 조금씩 올려보낼 수는 있는데 적극적인 행위 자체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비가 내리는 게 왜 착색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제 과일의 표면에서 우리는 이 겉에 있는 껍질에서 색이 나는 거잖아요. 속이 빨갛지는 않잖아요. 왜요? 속이 빨간 것도 있죠. 지금 공판장에 가서 보면 N부라고 하기도 하고 M부라고 하기도 하는 사과가 속이 이제 빨갛게 착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인데 그거는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과일의 겉에에서 빨간색이 나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과일의 요 부분 겉부분에 하나의 세포를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세포가 있잖아요. 여기 핵이 있고 여기 뭐 이제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엽록체도 여기에 있고 미세소관도 있고 골지체나 리보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럼 얘가 여기에 지금 그리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큰 공간에 이렇게 뭔가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빈 공간인데 액포라고 하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그냥 방광이다라고 하면 적당하겠어요. 어쨌든 내가 뭔가 활동을 하고 남아있는 무엇인가를 여기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죠. 이 안에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 밖으로 나와서 이 겉에 있는 과피 세포 쪽으로 투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그러면 얘들이 빨개진다라고 하는 게 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뇌예요. 뇌. 이게 핵이거든요. 뉴클레우스인데 이 핵이라는 게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세포 안에 갇혀 있잖아요. 어떻게 밖에 지금 추운지 가을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느냐? 한 6, 7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기온이 내려가면 얘들은 반응을 합니다. 기온이 내려가는 거는 어떻게 아느냐? 여기 겉껍데기에 온도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거나 이런 식으로 서리가 겉표면에 가득하게 달라붙어 있게 되면 과일의 세포는 뭐라고 느끼느냐? 춥다. 춥다라는 거는 뭐냐? 더 이상 광합성을 해봐야 효율이 떨어진다. 뿌리가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질소나 마그네슘이나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칼슘이나 분배하기 위한 붕소나 꽃눈을 만들고 열심히 나르기 위한 가리, 이런 것들을 잘 안 주겠구나 라는 거가 한꺼번에 뭘로? 춥다라는 기온으로. 그 기온을 오래오래 유지시켜주는 게 겉표면에서 뭐겠습니까? 얼음 알갱이죠. 우리가 사람의 손등에, 여기가 이제 손등에 여기에 얼음 알갱이를 이렇게 얹어 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차갑겠어요? 그럼 우리는 춥다라고 느끼겠죠. 춥다라고 느끼면 으실으실 추운 건가? 관절이 이렇게 새큰새큰하게 추운 건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내복을 입거나 뭐 전기장판을 켜거나 이런 춥다라는 거에 식물이 똑같이 그러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색이 나면서 사과가 굵는 게 아니고요. 색이 나기 위해서 날씨가 추워지거나 찬 물을 살포하거나 하면 색깔이 나고 거기에서 한 10% 정도 더 굵을 수 있는 마지막에 사과가 그냥 커가는 거예요. 여름 사과들은 요만한 거를 따면 그때 조그맸던 것들이 금방 이렇게 커질 수 있어요. 왜? 커지는 단계니까. 근데 겨울 사과들은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골랐단다 라는 말은 뭐냐? 색이 난 거를 먼저 딴다는 거지. 과일의 크기가 작은 게 열흘, 2주, 3주가 지나면 골랐단 것만큼 커지느냐?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커지면 어떻게 되냐? 열과납니다. 짜게져 버립니다. 그렇게 크려면 또 이파리가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전류시켜야 되고 뿌리가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감사 비료를 연면 시비를 하시라 라고 하지, 토양에다가 뭐를 주고 물을 많이 준다? 이미 토양에서 뿌리가 흡수를 거의 안 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보면 건조동에 피해를 받는다? 전혀 의미가 없게 되죠. 건조동에 피해를 받게 되면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 과수를 재배하는 그 많은 과수들은 다 건조한 겨울을 지나면서 다 말라 죽을까요?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죠. 거의 전쟁 중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만큼을 가지고 있고 팔레스타인이 요만큼을 가지고 있고 여기까지 여기 이집트에 접해 있으니까 여기에도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나라가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농사를 그래도 잘 하는 나라예요. 비료도 잘 만들고, 그 이스라엘의 이 사막 같은 기후에, 여기 이제 전쟁하는 거에서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푸르름이 아니고 그냥 메마른 사막이에요. 이쪽 지역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과일을 재배해요. 포도도 재배하고 사과도 재배를 하고, 이러한 사과들이 그럼 겨울에 춥거든요. 어떻게 다 건조 동해 피해로 죽냐고요? 그렇지 않죠. 왜 안 죽을까요? 생명은 가지고 있으되 죽지 않는 이유는 활동을 하지 않는 단계로 스스로를 가둬두는 거예요. 패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활동을 하죠. 우리가 사과가 수분의 함량이 90에서 한 92% 정도 된다고요.
이 사과를 창고 안에 넣어 놓고 창고의 습도를 90에서 95% 정도로 유지하지 않고 한 70% 정도로 하면 사과가 70%까지 이게 다 뺏기느냐? 수분이. 그런 일은 안 생기죠. 왜? 사과도 폐에 닫혀 있는 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겉에 더 이상 수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왁스를 만들고 호흡량을 최대한 줄이고 버티게 되죠. 한 85%까지 정도는 떨어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 어떤 자연 현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현상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원리를 좀 보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공판장에서 보면 사과의 시세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 있어요. 챔피언 후지라든지 후브락스나 피덱스도 뭐 괜찮고 하나후지나 K1 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나무를 보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신규로 개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이축을 하든 뭐 다축을 하든 그냥 스핀들로 키워서 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품종을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신품종을 심는 게 비싸더라도 돈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품종은 2등을 해도 된다.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으니까 검증되고 난 다음에 따라 심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농사의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대한민국의 소비자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사과를 고르는 게 아니고 이 중간에 있는 경매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도매인들 그 다음에 대형 마트나 이런 데에서 벤더 구입해가지고 납품하는 MD들 그 상품을 구매해가지고 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소비자 중간에 있고 여기 이제 생산자가 있는 건데요. 사과를 살 때 당도를 조금 보기는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색이죠. 색. 그런데 그러한 색이 내가 지금 착색을 위해서 들이는 노력이 100%다 라고 가정을 하면 기존에 있는 미얀마, 미시마, 기쿠, 일반적인 후지, 료카, 히로사키 뭐 이런 것들이 착색이 80%가 난다라고 하면 똑같이 100이라는 노력을 들였는데 챔피언이나 후브락스, 하나, K1 후지, 엠부 이런 거는 똑같은 노력을 놓고 봤을 때 얘들은 95%까지 착색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거의 유전적으로 내가 하는 노력이 필요 없이 지가 그냥 태어난 그것만큼 하는데 얘는 유전적으로 이미 먹어주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겠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몽처럼 색들이 나면서 가몽처럼 색이 나는 건 홍부사처럼 나는 게 아니에요. 겉이 뺀질뺀질 맛없게 색이 나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 봤을 때 그리고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사과를 먹어왔던 소비층들이 봤을 때 괜찮네 라고 할 정도의 색깔을 쉽게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사 필름을 안 깔거나 입소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색이 안 나서 걱정하지는 않게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축을 가거나 부요해서 다축을 가거나 그러면 수광률이 좋아서 광을 잘 받으니까 색깔도 뭐 멋지게 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럴 일은 잘은 없어요. 물론 나무를 심어놓고 한 4년생 정도까지 왜 지금 머뭇거리냐면 3년으로 할까 4년으로 할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4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색이 잘 날 거고요. 이탈리아나 뭐 이런 데를 가면은 4년이 아니고 한 2년까지는 색이 잘 나요. 근데 이탈리아 선생님들이 견학을 가서 보시면 뭐 색이 막 이렇게 빨갛고 좋을 거예요. 이거 한국이에요 일단. 근데 이탈리아는 왜 밀식이 되어져 있는데도 색이 좋으냐?
색이 좋은 품종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제식을 했거든요. 예, 갈라 품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육종을 많이 해가지고 착색이 잘 되는 거를 했고, 그래서 별다른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한 거고, 한국은 일단 착색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소비자가 어떻게 중도매인이 MD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반사 필링과 입소지 하는 것들, 착색과 관련된 것들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일본의 사과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홍옥인데요. 우리 홍옥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망패드를 씌운 건데 중간에 필요 없는 것들은 안 씌운 거예요. 왜 안 씌웠느냐? 영 이제 전부 다 해서 보호를 해주니까 굳이 거기까지 씌워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런 거를 누가 소비자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왜 안 씌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변에 있어서 안 씌운 거예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라고 했을 때 별난 소비자가 없어야지. 그거 돈 몇 푼 아낀다고 이렇게 하냐고 품이 떨어지게 이런 소리 해대면 다 씌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사비가 뭐 아주 그냥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비가 없는 것들도 있죠. 얘 사비 없잖아.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똑같은 상품 지금 한 상자 안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스 단위로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삽이 있는 거를, 동록이 있는 거를 상품으로 유통시킬 수 있게끔 소비자, 이 중간상인들, 뭐 경매사들, 그리고 뭐 정책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 시험장, 연구소 이런 데에서 총체적으로 합의가 돼야지. 생산자만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꼭지도 안 치고 사비가 좀 있어도 정품으로 유통이 되고 이러는 때가 되면 우리도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착색을 지금처럼 높은 단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사과라는 게 공산품도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지금 탄소를 좀 발생을 덜 시키고 농사를 짓고 싶고 한데 그러면 자재도 좀 덜 써야 되고 반사 필름이나 착색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과정을 바꿈으로써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된다라고 인식이 돼야죠. 그거를 이제 사과자조금협회라든지 국가인진흥청이나 농식품부나 이런 데에서 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죠. 그리고 이런 걸 정품으로 유통을 시키고 그래야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일본도 하는데 우리도 못할 거는 없잖아요. 일본 사람들 깐깐하잖아요. 네. 품종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용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몽에 사비가 좀 있다? 용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시나노 골드에 약간 뭐 빨간 게 생겼다? 용납을 좀 해줄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가을에 비가 왔다. 착색에 지장 없어요. 서리가 내려서 알갱이가 맺혀 있다. 착색에 도움이 더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착색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품종이다. 그 신품종을 심을 때 착색이 잘 되는 걸로 골라서 심고 약간 뭐 이득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왔으면 조금 비싼 것 같더라도 해서 심으시면 기존에 내가 힘들게 농사를 짓고 착색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뭐 하는 거에 비해서 노력을 덜 해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왜? 품종이 좋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